201페이지 도시개발법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제3절에 도시개발계획 하는 말이 있죠. 개발계획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인데, 거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 보는 거고, 물어보기도 꼭 가다 물어보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물어보지만 그런 거 대비하는 게 아니고. 자, 201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2호 도시개발구역을 왜 지정하는가? 도청 이전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목적이 있겠죠? 사업 시행 기간. 도시개발구역을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분할 다 된다고 그랬죠? 결합할 수 있을까요? 결합하는 경우에 그런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또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토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할지, 원형지 8번에 원형지란 말 있어요? 원형지는 글자가 몇 글자예요?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합니다.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로.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시설, 복지시설, 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1페이지 그 네모 바로 위에 보면 다만 하는 말 찾으세요? 다만 14부터 17까지는 구역을 정하고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말 있죠? 자,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지금 간단히 봤습니다. 근데 14번에서 4, 5, 6, 7, 17번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역을 지정하는 건데, 근데 얘는 그냥 보류했다가 여기 공란을 놔둬. 보류. 이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역 지정은 2월이라고 한다면 계획은 1월에 세워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미리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포함시켜야 돼요. 됩니다. 예, 박세세환인데 4개니까 시험에 딱 물어보기 좋거든요. 옛날은. 지금 잘 안 내요. 옛날에는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 해놓고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이런 거. 그럼 답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그래서 지문 중에 하나 나와. 지문 중에 한 번. 3번 박세세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틀렸죠? 박세환은 제가 이제 이거 처음 강의하면서 박세환으로 착각해서 수영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 박세환 이거라고 했더니 수영 잘하는 애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한 5분의 4는 아실 겁니다. 박세환이 누군지. 박태환 말고도 박세환 몰라요? 박세환? 아실 것 같으면서 잡았대요. 박세환이라 가수 있었어요. 옛날에 폰기타 가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간에 박태환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박세환도 있습니다. 가수 박세환 있어요. 키 크고 좀 한 친구 있어요. 기타 치고 하는 친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세입자들에서 이주 대책 강구해야 되겠죠? 세입자의 이주 주거안정 대책. 어제 했는데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 게 실시계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인데, 도시개발법은 뭐가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세부 목록. 그래서 수용 대상인 모든 재사건의 세부 목록을 도시개발구역 정한 다음에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포함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순환 개발 방식으로 할 때 그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암기 사항은 전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구나. 절차, 흐름 이해하는 위주로 보십시오. 이제 여기 뭐 시행 방식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 수용 대상인 재산권의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포함시켜야 된다. 틀렸다 이 말이죠? 이건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음에 포함시키는 거 하나 골라세요 해가지고 요거 4개 해놓고 또 하나 집어넣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문 중에 문장으로 나와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들으세요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에 같으면 이걸 안 보면 그냥 틀렸는데 이제는 이걸 모르더라도 다른 지문을 가지고서 답을 찾거나 연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겨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한 예외가 있는데 그거 비교를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이거 못 외우더라도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면 이제 나중에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면요. 시, 도, 지, 사, 대도시장이 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이거 뭐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주소가 뭡니까? 이거 주소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했죠. 용기지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합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결정 맞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시, 도, 지사, 대도시장. 근데 국가계획 관리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했죠? 국장. 그리고 국장도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또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래서 포항은 누가 지정합니까? 포항시장. 안동은 누가 정합니까? 안동시장. 그 도지사. 자, 그런데 만약에 안동과 포항이 걸쳐서 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포항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동과 영주에 걸치고 싶어. 이건 도지사죠, 이건. 안동 이내든, 안동과 영주가 걸치든 도지사인데, 경상북도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더라? 바닷가에? 포항이가? 포항이 울산도 광이시니까 안 되겠고. 경상북도 제일 위가 뭐예요? 울진은 경상북도인가요? 울진. 강원도 뭐가 있어요? 붙은 게? 삼척? 울진과 삼척에 걸쳐서 하고 싶어. 어떨 것 같아요? 경북도지사, 강원도지사. 협의해야 되겠죠? 근데 포항은 경북도지사 권한이 아니거든. 대도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동과 포항 하면 이건 협의를 하죠. 근데 협의가 안 됐어. 누굴 찾아가요? 지금 도지사가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 위인이도 국장 찾아가죠. 국장. 그죠? 이 사람도 독립적인 그 권한자예요. 여기다가 걸칠 때 어떻게 한다? 걸치면 협의. 결치면 항상 뭐예요? 걸치면 협의예요. 광역시설은 협약 이런 말 썼지만 그런 거 아니야. 협약도 협의거든요. 자,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가? 얘가 나와요. 시험에서는 얘가 별표 얘한테 얘. 그리고 제가 국장한테 중장들이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다 맞다고 했습니까? 국장한테 관계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다고 그랬죠? 자, 얘네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이제 안동시장부터 볼게요. 안동시장 같으면은 도시개발 사업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있어. 그죠? 지정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해달라고. 그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중장들은 누구한테 요청하겠어요?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뭐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38선 아래쪽을 딱 결합해서 통일단지를 조성하고 싶대요. 근데 이거를 도시개발구역을 통일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청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국장한테 요청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한번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국가가 할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할 수 있겠죠? 국가가 시키는 애들 이름이 뭐라고요? 공공기관. 성은 한국이고 조립자는 공사. 한국 무슨 공사 나오면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도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사가 지방공사죠. 그렇죠? 복지, 공출방, 얘네들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공공사업 시행자 그래요. 공공시행자라는 말은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시행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공공시행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되는데 이렇게.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도 있을 수 있죠.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 중에 가장 대표 사람이 안동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야.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어. 그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그냥 동업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면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만든 도시개발 조합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안 물어보는데, 근데 하나 말을 한 이유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얘네들 말고도 있다 이런 정도 알기 위해서 말한다면 지방 이전 법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싶대.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데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시키고 싶대. 이럴 때는 또 안동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줄 수 있어요.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 이전 법인 이런 말 해요. 그냥 참고 삼아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이런 데 또 사업 시행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공공시행자와 크게 민간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큰 틀을 나누고 시험은 얘를 물어봅니다. 얘네들 안 물어보고. 여기까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스스로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이 있어요. 출자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만을 위해서 하나 법인을 만들었대. 이럴 수도 있죠. 출자법인. 근데 혹시라도 여기 1번과 2번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1번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걔는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가 50을 초과했대. 앞으로 내가 50초라고 할 거예요. 50초 하면은 민간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 50초는 이행보증을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50초는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50초 하면은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남의 뜰이에요. 이것은 지방공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인 화천대유가 합해서 했는데 얘네가 딱 한 주 더 많아요. 한 주. 1%도 아니고 한 주 더 많아. 한 주. 그럼 50을 추가했잖아. 만약 11,000주면은 얘가 5,001주. 얘네들은 5,000주. 그러니까 공공이네요.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장 안 받고 공공시행자는 미리 토지를 수용할 때 3분의 2 토지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민간 시행자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7은 이제 진행된 게 있었죠. 지금 정책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있다. 도움되는. 자, 50초 하게 된 뭐예요? 공공시행자. 자, 다음에 이런 시행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기관은 지가 지정하거나 지가 제한하죠. 요청을 할 수 있죠. 여기 민간 얘네들은 요청권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한을 해요.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뭐예요? 제한합니다. 제한.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혹시 기억날까요? 그렇죠. 5기사만 5분의 4였죠? 이게 뭐죠? 기반설.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받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분의 2 동의는 민간만 동의받아요. 아까 50초 얘네들은 동의 안 받아요. 얘네들은 지방공사, 공무기관, 정부출연기관 얘네들은 동의 없이 제한할 수 있고 우리는 3분의 2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제한해야 됩니다. 자, 제한을 하는데 자 다시 이제 볼게요. 여기는 사업 시행자 중에 복지공출방은 도시개발구역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가 지정을 하거나 아니 필요하면 요청하면 돼. 여기는 지금 지정이고 지정. 그리고 얘는
요청. 이제 우리들은 뭐예요? 제안은 민간시민자는 아니 여기 공출방이나 토지소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제안하냐면 얘한테 국장한테, 지자체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또 다시 또 확인할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지정을 제안할 때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국장. 국장이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시급하게,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인데 홍수가 발생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지자체보다 국가가 하는 게 신속할 수 있겠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협의했는데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이럴 때는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 그리고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 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이제 국장이 지정하는 것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그냥 암기하려고 생각해 보면 이거 국가사업과 관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가와 관련되니까 얘가 제안에 요청했겠죠. 여기도 30만 제곱 이상에서 공장 출장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하는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것은 처음 틀리지 않을 거니까 숫자 물어보시니까 30만 잡고 천재지변 발생하면 지자체보다 국가가 훨씬 빠르겠죠. 얘네들과 협의 안 되면 누구 찾아가? 국장.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된. 그러니까 중3 국가 이것은 사실 국가와 관련된 것이 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안 외우더라도. 천재지변은 국가가 하는 게 빠르겠죠. 불성립하면 국장 찾아가죠. 그러면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외운다면,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인가요? 선택적인가요?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제가 대학교 와서 의무교육에서 헌법책을 보니까, 의무교육은요, 학비, 또 급식비, 교재, 학용 다 주는 게 의무교육이라고 주장을 해요. 학자들이. 몰랐어요. 우리는 필통 같은 거 우리 샀잖아요. 육성입이 되고 안내 막 때려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맞다 이거예요. 이 의무는 부모의 의무보다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 의무겠지. 그러니까 교회에 다 줘야 돼.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막 과외 이거저거 시키면 한 1,000불쯤 들어요. 1,000불. 100만 원 더 들어요. 태권도장 가야 돼. 영어 가야 돼. 수학 가야 지 1,000불쯤 들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 의무교육이니까. 중3 교육비 1,000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중3 1,000불 국가가 책임져라.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왜 국가가 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공장 출장이 30만 이상 요청한다. 그 국가계획 말 나와요. 천재지변 발생했다. 얘네들 협의 안 되면 불성립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그렇죠. 근데 중3을 1,000불이나 들었는데 공부를 못해. 1,000불 나는 거지. 그래서 중3 1,000불에 또 과외비를 130만 원, 150만 원 들었더니 반에서 150등을 하고 있어. 잠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중회지가 중장은 국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어나 목적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공장 출장은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가 제안하면 얘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얘는 얘한테 제안할 수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 같은 거 바꿨을 때 주어 목적어 서술로 바꿨을 때도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지자체장들은 시도지사에게 제안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요청자는 이거 정도만 알면 돼. 얘네들은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제안은 복잡한데 시험에 나오더라도 제가 말한 것만 기억해야 돼요. 제안은 우리가 여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안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요. 우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도시장은 지가 직접 결정해주고 필요하면
대도시안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 다시 여기 시도지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구조들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기억 안 나요.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제안,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안 돼요. 국가, 지자체 할 필요 없죠. 나머지 사업을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하는데 얘한테 제안한다고 몰라도 얘가 답이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 지역적인 하다 보면 다른 것부터 놓칩니다. 조합은 제안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면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막 가족들이 다 있어.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 나만 없어. 아니 형 누나 없구나. 참. 형 누나도 있으면 안 되구나. 내가 없어. 엄마 아빠 왜 결혼 사진에 내가 없어? 왜 없어요? 안 태어날 수 없지. 조합은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태어나는 건데 얘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제안을 해요? 조합은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 정하고 나서 거기서 동의를 받고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얘가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있지 않아요? 가끔 결혼 사진에 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조합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제안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하려는 자 중에서 아까 여기 공출방이라든가 공출방이나 50초는 토지 면적 3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은 동의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지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걔가 나기보다 얘네들을 냅니다. 한국 무슨 공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얼개를 봤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 있는가? 202페이지를 보면 202페이지. 이거보다 지정권자부터 한번 봅시다. 207페이지 한번 봐세요. 207페이지. 207페이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 걸쳐 있어요. 협의. 포항과 안동에 걸쳐 있어요. 협의. 포항시장도 독자적인 결정권자니까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누굴 찾아가요? 다음 페이지. 복장. 거기 중삼천불 하는 게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중삼천불 누가 책임져야 돼요? 1.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근데 연상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1번, 2번, 3번은 다 국가가 사업하는 거 할 수 있죠? 국가가 한다. 중장이 요청한다. 공장이나 출장이 요청한다. 다 국가가 하려는데요. 천재지변 그리고 협의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걸 이제 자꾸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시간 절약할 때 알고 나면 중삼천불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그걸 알았어. 그럼 안 봐도 돼요 이제. 7월쯤 알게 되면 자꾸 생략을 해야 생략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들을 줄여줘야 돼요. 그 밑에 2번 시장 군수구청장 요청할 수 있죠? 포항시장은 요청할 필요 없죠? 필요하면 지가 지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음에 3번 지정 제한.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필요가 없죠? 필요하면 지가 지정하거나 요청하면 되니까. 조합은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데 누구한테 제한하는가? 이것은 만약에 이거 몰라서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까지 알기는 어려우니까 참고삼아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밑에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시장이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도 해요. 다만 중개사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하는 것들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시장 들어가면 다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지사가 하는 일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도 한다. 참 괜히 쓸데없는 얘기겠네. 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다. 우리 공법에서는 별별 무시한다. 자,
예외도 아니네. 위에서 봤어요. 공장이나 출장이 30마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제한한다? 국장에게 제한한다. 자, 다음 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또는 민간 시행자, 미행간 시행자라고 시험에 안 나와 있을 때, 자,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대상 토지면적 3분의 이상 동의 받아라 그랬죠? 맞는 말로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어떻게 나오냐? 한국 무슨 공사는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동의 받아야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틀렸죠. 아, 그리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지정위에서 필요한 비용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 비용이 이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부담 안 시킬 거고, 사익을 위해서 했다면 전부를 부담시킬 거고, 그리고 공사이익이 섞여 있을 때는 일부를 부담시킬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절차를 봤고요. 다시 어디로 오냐면 2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2페이지. 파란색 3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정하는 거죠? 맞아요? 예. 아까 여기는 이제 일단 보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건데, 안동시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인데, 여기에 일정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아예 구역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는 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투기가 극성일 가능성이 있을 때. 구역을 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는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받으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이 돼요. 구역을 정해. 그냥 토지를 잘게 쪼개서 사업 이득을 여러 가지 이제 침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된다는 개발 계획에 소문이 나가면 토지 분할을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먼저 정해서 이런 것들을 규제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구역을 먼저 정하면 토지 분할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건축법상 허가사항 아니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정비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라고. 왜냐면 다가구는 한 명밖에 없어, 토지 소유자가. 다세대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정해서, 이런 일반적인 데서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변경이 쉽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정해 놓아버리면 이게 어려워져요.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정부가 새 나가기 전에. 주상공에서 그럴 필요가 더 많겠다. 녹관농자에서 그럴 필요가 더 많겠다. 어디를 더, 여러분이 돈이 10억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한다는 개발계획 정보를 들었어. 여기 들었어. 그러면 주상공에다가 투자하겠어요? 녹관농자에 투자하겠어요? 어디다가? 녹관농자에 하겠죠? 그죠? 달러가 오르겠대. 달러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오른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많지. 그죠? 생각했어요? 여기가 그죠? 여기는 2배 뛰면 여기는 10배를 뛰고 땅값이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계획을 천천히 세우는 거예요. 투기 못하게 해놓고. 물론 이래도 투기는 합니다. 알 사람 또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덜 알려지겠죠. 이거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거 하다 보면 정보가 새 나갈 거 아니에요. 막 측량하고 하고 있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왜 하는데요? 그러면 새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서울 사람 다 찾았어요. 땅을. 현지인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서 녹관농자에서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정해놓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만 보류하는 건데 이건 아예 통째로 구역 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통째로.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주상공 지역이 얼마 안 될 때. 비슷하죠?
이게 한 몇 퍼센트쯤 될 것 같네? 잘못 그랬나? 주상공제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적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박세세화는 까먹어도 돼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잘 듣고 취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계속 외워야 되고, 취지만 이해하면 100분의 30만 기억하면 돼요, 숫자. 암기는 하나로 줄어드는 거고, 취지를 이해 못하면 암기를 7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왜 구역을 먼저 정한다고요? 투기 못하게. 어디가 투기를 더 많이 해? 현재 낙후된 지역에다 투기를 많이 해요? 발달된 지역에 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주상궁이 100분의 30밖에 안 된대. 전체 면적 중에. 그럼 여기도 전체로 급등할 거 아니에요, 땅값이. 책 보지 말고 칠판을 보면 돼. 책은 또 읽어줄 거고, 그럼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에서 도시개발을 사업하겠대요. 그럼 균형 발전에서 도시개발을 사업하겠다는 거는 명동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외곽진 곳에 하겠다는 겁니까? 외진데, 그죠?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런 성격 가질 수 있죠. 국가 균형 발전 나오면 이것도 뭡니까? 도시개발구를 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당연한 게 이제 공모를 할 때 도시개발 계획을 이 계획을 주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때 공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역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모하고자 할 때, 이때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02페이지 봅시다. 원래는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때는 구역을 정하고 개발 계획을 차후에 수립할 수 있다. 왜? 투기 못하게 하려고. 1. 자연녹지 지역. 2. 생산녹지 지역. 3. 도시 외의 지역. 녹관농자. 근데 왜 보존녹지가 빠졌냐면요.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녹지지역 그러면 안 되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안 된대요.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이때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 중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지역. 그럼 그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듣고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외울 것은 100분의 30이라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주상궁이 100분의 30인 거. 귀뚜라미가 주상궁지에 많아요? 녹관농자에 많아요? 귀뚜라미. 여기 많죠? 귀뚜라미 보이려면 거꾸로 가지 않아요? 거꾸로 탄다고 그러던데? 귀뚜라미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녹관농자. 예,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으시면 책 놓쳐도 돼요. 줄 안 거도 돼. 그 다음에 또 듣고 할 건데.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간 정올 때는 택도 없는데. 2년간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 10년 갈라 그러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 설명드렸고, 줄도 거드렸습니다. 203페이지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와 관련된 말을 하면서 왜 구역을 정하면 투기를 억제하는 힘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런 말도 연상돼요.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행 방식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있어야 되겠죠? 박세세화는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한 겁니다. 자, 박세세화는 몰라도 거꾸로 가는 거 그건 아셔야 돼요. 자, 시행 방식이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잘 정비해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걸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는 예전에 농경지가 삐뚤삐뚤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계가 안 되니까 이걸 반듯하게 하면서 내 땅을 옆에 땅 주고 옆에 땅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뭐라고 해? 환지. 토지를 교환한다. 환지. 그리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것을 혼용이라고. 혼용. 어디 있냐면 봅시다.
어디, 아는 분 있어요? 예? 240 8페이지죠? 여기 말고요. 앞에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237페이지. 공법에서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나와요. 237페이지.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언제 하느냐면 1번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공공시설 정비를 해서 토지를 서로 간에 교환하고 분할하고 합병하고 또는 구획을 변경하거나 지목이나 형질 변경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 다 읽지 말고 대지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이 구역이 도시개발 구역인데 현재 이런 식으로 토지가 있대요. 그럼 이런 땅들은 쓸 가치가 좀 적어지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어떤 땅은 이 안에 있어가지고 맹지가 있다라든가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효용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듯하게 만들어주면 토지의 효용 가치가 증진될 수 있겠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땅이 옆집 땅으로 하고 내 땅이 옆집 땅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 말하면 합병, 분할, 교환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형질 변경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는 몰라오세요. 뭐 할 때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했을 때 무슨 방식 한다? 무슨 방식? 환지. 근데 여기에 지금 안동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수용을 해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야 되겠죠. 그죠? 택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성격이 섞일 수 있지만 택지를 집단적으로 그래서 대지를 이걸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고. 이게 뭐야? 무슨 방식이요? 수용 방식.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주택단지를 하거나 또는 산업과 주택이 뭐 주거단지가 혼용 섞여 있거나 이런 것들이 뭐야?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무슨 조성을 한다고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을 한 곳에 모아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대규모 단지를 생각하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수용 방식은 뭐 한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환지 방식은요. 대지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근데 여기서 수용을 하려고 했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 보상금 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환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과 무관하게 너무 비싸. 그래. 예, 2번이 환지 방식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이 어렵대. 매수, 보상하기가 어렵대. 그럴 때는 무슨 방식 하는 게 맞겠어요? 환지 방식. 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무슨 방식이 어울린다? 환지 방식. 그럼 보상하고 조성해가지고 비싼 땅이라도 서로 바꾸면 보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자, 혼용 방식은 뭐예요? 혼용 방식. 수용과 환지를 섞어 쓰는 거. 너무 쉬운 건데 가끔 물어봐요. 분할 혼용은 수용 방식이 시행되는 지역과 환지가 시행되는 것을 분할한 거예요? 분할하지 않은 거예요? 분할한 거예요.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은 수용 방식과 환지를 분할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 여기는 환지, 여기는 수용, 뒤섞여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미분할 혼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만 알면 제일 쉬운 곳이 여기입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무슨 방식? 환지. 효용을 증진시키고 싶어. 개별적인 대지의 효용. 환지.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싶어. 수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공익이 우선이니까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물론 협의 매수한다면 안 되면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환지는요.
동의 받아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죠? 네, 물론 지금 이제 사유국가 원리가 있기 때문에 100% 시장 경제주의를 하더라도 100% 동의는 안 받더라도 일정 수 동의 받아서 환지하는 겁니다.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한다고 좋다고 해서 저기 안동역 가서 사람들 막 강제로 끌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지. 환지를 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해. 수용은 이건 이 사람들 위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한 거니까 동의가 필요 없고. 그래서 환지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림으로 말을 해드릴 건데 꼭 기억은 못 해주셨습니다. 그냥 대략적 짐작만 하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환지가 적용되는 곳의 토지입니다. 나누는 것들은 똑같은 면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1, 2, 3, 4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환지 방식, 여러분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수립권자 됐어. 이제는 안동시장 아니고 경북 도지사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도지사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받아요. 동의. 여기 있는 사람 동의받고 해야지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수용하고 싶어. 그럼 강제로 하면 돼요. 환지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동의받아요. 동의. 동의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에서 이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토지 면적 3분의 1이 됐죠? 토지 면적 3분의 1. 이것만 갖고 안 돼.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돼. 1, 2, 3, 4 반대합니다. 환지 방식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2분의 1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만 동의했어. 이 사람들만. 그럼 2분의 1이 됐지만 토지 면적이 3분의 2가 안 돼요. 이게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그럼 머릿수를 셀 때 여기 보니까 이 토지를 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동의자 수로 선정합니다. C라는 사람은 이거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도 한 명. 조합원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도 여기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1명, 2명, 3명, 4, 5, 6, 7명. 조합원도.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도 한 명.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명. 역시 이거 뒤에 가서도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도 이렇게 공유한 사람들은 하나만 줍니다. 분양할 때. 여러 개 가지고 있어 하나 주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지만 재건축에서. 여기서 특이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요. 아파트. 100세대가 있으면 100세대. 100명 살고 100명. 그럼 이 사람들은 아파트가 있는 부지를 공유하고 있죠? 아까 토지를 공유하면 한 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구분 건축물,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구분 소유자는 물론 이 집합 건물이 있는 대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 사람 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아파트 우리나라 제일 비싼 거라. 그래서 이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동의자 수로 산정을 해야 돼. 여기 100명이 되는. 만약에 다세대가 있어, 다세대 10명이 이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10명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 토지 공유했죠? 공유한 사람 몇 명이라고? 한 명. 근데 이 사람 몇 명을 해야 돼? 10명.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한 자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한 사람 한 명만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구분자 각각을 동의자 수로 포함시킨다. 각각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다가구가 있다고 해요. 다가구. 다가구가 있으면 여기 10명 살아도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근데 다세대로 바꿔버리면 10명이 된다고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했을 때 이익을 너무 뺏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 변경이 허가사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에서는.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건축부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허가 안 받았는데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허가사항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녹관농자 같은 데는 이렇게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이런 행위라든가
토지 분할이라 이걸 못하게 막아놓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투기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수자는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공유한 자 각각을 구분수자로 토지수자로 본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함부로 못하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건축물을 건축한다 허가사항이에요. 공작물을 설치한다 허가사항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사항, 토석 채취 허가사항, 그다음에 토지 분할 허가사항, 네, 물건 쌓기 허가사항이에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일교상 쌓는 거 허가사항이고, 그다음에 중목, 벌채, 식재 이것도 허가사항이에요. 대나무나 나무를 베거나 심는 거 이것도 허가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되겠죠? 예, 건축물 건축뿐만 아니고 용도 변경이라든가 대수선 이것도 허가사항입니다. 정비법에 가면 거의 비슷해요. 정비법에 따로 안 할 겁니다. 이걸로 그냥 연산해서 풀면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여기는 대수선이 있고 여기는 대수선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걸 모여서 낸 바보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돼요. 그거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고 기억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면 기억해야 되겠지만,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다. 혹시 대수선이 여기 나오든 여기 나 용도 변경 허가사항.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인데 비닐하우스는 허가사항 아닙니다. 성질병 허가사항인데 경작은 허가사항 아닙니다. 소속 채취 허가사항, 토지 분할 이거는 미만만 허가사항이 아니고 다 허가사항이에요. 토지 분할은 물건 쌓기 허가사항 1개월 허가사항. 그런데 토석을 채취하는데 도시개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토지 분할 허가사항이 있고 물건 쌓기 허가사항. 그런데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 쌓는데 사업에 방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남겨두기로. 거제도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셨어요? 거제 고현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거제 고현이라는 곳이 있는 거 아세요? 없어요? 거제 고현이라는 곳이 제가 학원 강의 처음 갈 때 갔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어. 그거 철거해야 되겠어요? 남겨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남겨두기로 했대 이거.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정자를 남기로 하면 여기를 남겨두기로 대지를 남겨둘 수 있죠? 여기 물건 쌓는데 방해 되겠어 안 되겠어?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 물건 쌓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럼 뒤에 가서 봅시다. 근데 이 정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정자가 고현에 있다니까? 고현정이에요. 고현정은 남겨둡니다. 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요. 시장을 안 준다 그러면 되겠잖아. 여러분들 결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합격에 지장을 안 준대. 해도 됩니다. 결석하면 합격에 지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니까 안 돼요. 지장만 안 주면 상관없어요. 다 남말 뜻 갖고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허가사항 아니다.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여기다 물건 쌓는 거. 허가 발표? 없다. 중목 벌채화 식재는 허가사항인데 혹시 이제 방해가 안 되는 중목 식재가 있어요. 임시로 식재하는 거. 사업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허가사항. 근데 임시인데도 방해가 되는 거 있어요. 경작지에 식재하는 거. 이건 왜 방해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 도시개발 구역인데 경작지예요. 농경지, 경작지. 나무 심는 거 허가사항이라고 했죠? 나무 심는 거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허가사항 아니라고요? 임시. 만약에 경작지의 식재도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막 심어, 몰래. 막 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또 왜 허가 안 받고 심었어? 그러면 임시입니다. 잡아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집에 심는 것은 몇 그루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막 10만 그루 심어놓고 왜 허가 안 받고 심어서 들키면은 임시라고 그러고 안 들키면 옛날부터 있다고 해서 보상받고. 망복꽃 나무를 심었는데 6만 그루를 심었대요. 토지택공사 직원이 정보를 알고서. 근데 여기 땅값을 보상한 것은 4억인가 5억인데 이거 보상한다고 10억인가 들어갔대요.
왕벚꽃나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거 별로 쓸모없는 거 막 꽂아놔. 이 심는 것도 아니 막 꽂아놔. 대충 막. 그리고 시간 흐르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고. 그럼 이걸 이주비까지 옮기는 비용까지 받는데요. 옮기다 보면 한 30% 말라 죽죠? 그럼 말라 죽는 까지 보상을 다 해준대요. 경작지 시작하는 것은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니니까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이걸 허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경작지 이런 말 나면 허가를 면제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그동안 많이 면제해줬죠? 이건 오히려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목을 식재하는 것은 허가사항인데 임시로 하는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방해가 안 되니까. 근데 위험하죠? 어디에 심는 것은? 경작지 임시식재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헷갈려도 자꾸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되고, 너무 안 헷갈리게 막 단순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거 뒤집어 놨을 때 못 찾아요. 잘못하면 까딱.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까지 용도 변경 나온 김에 쭉 살펴봤습니다. 좀 이따 보겠고. 자, 203페이지. 보락 4번에 1번.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조건 너한테 이득이니까 해. 그래야 되겠어요? 그 사람도 원해야 되겠어. 원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2 이상. 그 말이 아까 설명한 거 들었죠? 뭐 계산할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한지로 바꾸겠대.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사업시행권이 넘어가니까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 사업시행자 중에 국가, 지자체, 그리고 또 누구 있을 수 있죠? 공출방, 기타 등등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얘가 사업을 한대. 얘가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한대. 그럴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공익성도 클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를 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국가나 지자체가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할 때는 동의 안 받아요. 20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의 생략.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로 하고자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04페이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금방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포함시킨다. 왜냐면요, 국공유지 관리자도 하나하나의 여기 환지방식 사업한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이용이 당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는 기획재정부 관리청이고 여기는 국토교통관리청이에요. 국공유지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관리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1, 전체 머릿수의 2분을 동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나중에 환지를 하게 되면 이후왕이 당사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포함시키는가 제외시키는가 이것도 헷갈려요. 포함시켜서 계산한 다음 다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공유자별로 산정한다. 대표 한 사람만 동의자 수로 본다. 한 사람만 본다.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처럼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로 본다. 각각. 구분 소유자 집합 건물 빼버리고 구분 소유자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만 토지 소유자다. 그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아파트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이 100명인데 한 명으로 처리할 수 없겠죠? 3번 한 명이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다? 한 명. 넓은 땅도 한 명이니까 여러 개 가져도 한 명입니다. 면적이나 수에 관계없이 한 명. 6번 동의를 했는데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데 동의했어요. 동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가 돼. 하기 싫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개인 의사결정에 자유가 있는 건데 강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를 하는 자유를 하더라도 너무나 뒤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민법에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인가요? 도달주의인가요? 발신주의인가요? 의사표시 효력 언제 발생합니까?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죠?
청약은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도달하면 철회 못하는 겁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내가 너한테 편지 보냈는데 없던 일을 할게 전화해줬어. 그럼 이제 될 수 있죠. 효력 발생하면 철회 못한단 말이에요. 민법에는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이랬지만 해석상 도달하고 효력 발생하면 철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죠?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를 동의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그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 전까지. 후회하면 돼, 안 돼? 후회하면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언제? 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동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전까지 할 수 있다. 제한한 후에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미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안동시장이 심사 다 거쳐서 뭐 이거 요청하려고 하고 지정하려고 했더니 그때 가서 처리하겠대. 그럼 안 되겠죠? 내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지만 남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전까지. 이것만 알면 많이 찾아요. 민법에서도. 그러니까 물상대위 하려면 언제 압류해야 돼? 전까지 압류해야 돼.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지급 몰라도 돼. 전까지만 알면 돼. 전까지. 예. 조합 설립을 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동의하되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언제까지? 전까지. 예. 6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는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철회했어. 언제까지 철회한다? 전까지. 5번은 줄긋지 말고 한번 참고해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부분 소유권을 분할 때 여기 앞에 있는 말 무슨 말인가 몰라보세요. 몰라. 여기 다가구였는데 뭐뭐 후에 다세대로 바뀌었대. 그럼 그 증가한 사람을 동의자 수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후에 했잖아 이거. 후에. 근데 줄긋지 말고 너무 복잡하니까 어려워요. 전까지 한다. 여러분 공부를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전까지. 어떤 사람은 11월 1일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잡고 우리가 209페이지가 체크했으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2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